절대 붙어서는 안 돼. 두 존재가 맞붙습니다. 하나는 충의의 상징, 오랜 시간 역사와 민간 신앙 속에서 신격화된 장수. 다른 하나는 난세의 폭풍, 힘 하나로 시대를 뒤흔든 괴물 같은 존재. 세상에 없는 라이벌, 관우와 여포입니다. 관우와 여포는 같은 삼국지에 나오지만 특별한 접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유한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천하의 명마 적토마입니다. 오늘의 대결은 흔한 무력 대결이 아닙니다. 청령 언얼도도 방천화국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마리의 말, 적토마에게 이리와 라고 외친다면 그는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만인지적, 그리고 충의의 상징 관우. 먼저 관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우의 자는 운장이며 그 아름다운 수염 때문에 미염공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비, 장비와 함께 도원 결의를 맺으며 형제가 되기로 맹세한 후 평생을 충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의 고향인 하동군 해연을 떠나 탁군에서 유비를 만나게 되었고, 유비가 평원의 상이 되었을 때부터 장비와 함께 별 부사마로 임명되어 유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싸우기보단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해 싸운 진정한 장수였죠. 유비가 서주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하비 태수의 직무를 대행하기도 하며 유비군의 주요 장수로서 활약했습니다. 관우의 충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는 조조와의 인연입니다. 200년, 유비가 조조에게 패하고 하북으로 도주했을 때 관우는 하비성을 수비하다 조조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조조는 관우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며 편장군에 임명했지만 관우는 결코 조조 밑에 머무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류에게 나는 유비에게서 많은 은혜를 입어 함께 죽기로 맹세한 사이로 절대 배반할 수 없다. 조조에게 반드시 수운을 세워 은혜를 갖고 떠날 것이라며 변함없는 충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관우에게 천하의 명마 적토마를 선물합니다. 그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전설 속의 존재. 관우는 그 적토마를 타고 유비의 가족을 시켜 1000리를 달려 돌아갑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귀환이 아닌 충성과 의리의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관우에게 적토마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우였고 운명이었으며 함께 숨쉬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적토마를 위해 그가 뛸 전장을 만들어주는 주인이었죠. 그러한 그의 굳건한 충의와 무용은 후대에 이르러 무성 또는 관성제군으로 숭배받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전설이 된 의리의 화신 관우였습니다. 천하무쌍의 비극 여포. 이제 여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포는 삼국진의 모든 인물 중 단일 전투 능력으로는 최고라 평가받습니다. 압도적인 무용은 그야말로 신화적이었죠. 그의 대표 무기는 방천화극이었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천하의 명마 적토마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무사가 아니라 한 쌍의 전쟁 머신처럼 움직이며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적토마는 여포를 통해 그 위력과 속도를 유감없이 증명했죠. 하지만 여포는 불안정한 존재였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처럼 그는 끊임없이 주군을 바꾸고 동맹을 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원이라는 인물의 양아들이었으나 더 큰 권력과 부를 제시한 동탁에게 설득되어 양아버지인 정원을 죽이고 동탁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탁의 폭정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초선을 사이에 둔 갈등과 왕윤의 계략에 넘어가 결국 자신을 거두어준 동탁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여버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후에도 그의 행보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때로는 조조의 부하가 되려 했고 유비에게 도움을 청해 잠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원술과도 관계를 맺었으나 결국은 적대 관계가 되는 등 강한 자에는 붙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떠나는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그 누구도 그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천하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토록 배신을 일삼던 여포에게도 충심을 다하는 참모 진궁과 충직한 맹장 고순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궁은 여포의 지력적인 약점과 성격적인 단점을 보완하며 그를 조력했지만 여포는 진궁의 계책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여포 자신의 부하 중 일부는 여포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그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토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무력과는 대조적으로 리더로서의 역량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결국 여포는 강력했지만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조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사로잡히는 신세가 됩니다. 조조는 망설임 없이 여포의 목을 베어 죽였고 천하무쌍의 용맹을 떨치던 여포의 삶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결의 핵심, 적토마란 무엇일까요? 적토마,
중국 고대 기록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전설의 명마입니다. 말 그대로 붉은 털을 가진 말,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전설을 가졌죠. 적토마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삼국지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을 상징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여포의 적토마, 그 위에 탄 여포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무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관우에게 넘어갑니다. 조조는 관우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이 여포에게서 얻은 그 말을 관우에게 선물하죠. 관우는 그 말을 타고 유비의 가족을 구하고 적진을 돌파하며 의리와 충성의 아이콘이 됩니다. 한 마리의 말이 두 영웅을 거쳐간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적토마는 관우에겐 신뢰의 상징, 여포에겐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적토마는 그가 태워주는 주인의 성격을 닮아갑니다. 힘을 갈망하는 장수에게는 전장의 폭풍으로, 의리를 중시하는 영웅에게는 충성의 상징으로, 적토마는 어떤 존재보다도 빠르고 어떤 위기에서도 주인을 구할 수 있는 말, 하지만 그만큼 민감하고 단 하나의 주인만을 따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결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적토마가 누구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그건 단순한 승부가 아닌 가장 완벽한 선택을 의미하죠. 지금 적토마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단 한 사람에게 달려가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죠. 적토마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관우는 당신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전우로 여겼고 함께 전장에서 명예를 나눴습니다. 여포는 당신을 누구보다 잘 다뤘습니다. 당신과 함께할 때 전장은 뒤집혔고 그 강렬한 속도와 힘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포의 곁은 항상 불안정했고 어디까지 함께 갈지 당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인물이 동시에 외칩니다. 도마야, 이리 와. 관우는 조용히 말합니다. 묵직한 톤, 깊이 있는 눈빛,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건네는 한마디 같습니다. 여포는 위험 있는 자세로 외칩니다. 도마야, 이리 와. 당당한 카리스마, 명령 같지만 설득력 있는 부름입니다. 적토마는 망설입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의 과거가, 그의 발자국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관우와 함께한 충의의 여정, 여포와 함께한 파괴의 질주, 그리고 적토마는 한쪽으로 움직입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하지만 그 다음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적토마는 과연 안정과 신뢰의 관우에게 갈까요? 아니면 폭풍 같은 열정과 전장의 향기를 품은 여포에게 갈까요?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는 관우다, 나는 여포다, 혹은 적토마는 누구에게도 가지 않는다. 여러분의 선택이 이 가상 대결의 진짜 결말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에 없는 라이벌에서 상상으로 펼친 대결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도 역사와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이라면 적토마가 달려갈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세상에 없는 라이벌이었습니다.